내 몸이 젊고 건강해지는 힐링 하우스. 건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자, 그리고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줄 우리 집 주치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채 4시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도 좀 아쉽고 서글픈데 지금 이 순간 더 큰 문제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 아니, 지금 저랑 지영 씨가 늙어가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이 찰나에 대한민국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건 무슨 또 끔찍한 얘기인지요? 그 이유는요, 전 국민을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은 30.6세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무려 46.1세. 심지어 날이 갈수록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16년 이상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정말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저부터도 느껴지는 게 하루하루 나이 먹는 걸 진짜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온몸으로 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주인공과 함께요, 거꾸로 나이 먹는 회춘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이야. 네, 정영숙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 새해에는 좋은 작품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선생님이랑 작품도 여러 번 했지만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아름다우시고 무슨 또. 항상 우아하시고 맞습니다. 지적이시고 기품이 있으세요. 사실 선생님 뵐 때마다 저만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 것 같고 선생님 그대로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 건강팀께서 저희 건강한 집을 왜 찾아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왜?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죠. 뭐 근데 그렇다고도 뭐 제가 뭐 어디를 아프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병실은 없으셨어요? 병실은 없고 그러면서도 뭐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살이 쪄서 걱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항상 같은 몸매. 가족력으로서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뇨가 좀 있어서 저도 한번 6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나이가 먹으면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데 그래도 더 좀 나중엔 힘이잖아요, 그죠? 건강이 좋아야지 뭐 정신적으로 좋아도 육신이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점검 좀 하러 나와봤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 정확한 연세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도 정확한 연세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7학년 7반이시거든요. 7학년 7반이시거든요. 내년에 이제 7학년 8반이 되시는데 머릿결도 너무 풍성하시고 곱고 피부도 주름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편안한 주름이 있잖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맞습니다.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이 노화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고 일어나면 눈가에 주름이 다.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흰머리가 탁 이러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나이 먹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늘어났다고 해서 신체 나이까지 똑같이 누구나가 한 살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똑같은 뭐 60대지만 쉬지 않고 막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분도 맞아요. 있지만 나이가 젊으셔도 막 숨 차고 또 막 무릎 아파서 계단 오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같은 나이라도 외모 역시 10년 젊어 보이는 분도 있고 반대로 10년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동창회 가면은 동창인가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스승님 같은 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피부나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지고 치아, 근육, 관절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이지만 사람마다 그 노화의 속도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1000명의 사람들의 노화 과정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치아라든지 신장, 간, 폐,
대사 및 면역 체계 등을 토대로 생물학적 노화를 측정해 봤거든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연간 노화 속도가 예. 최소 0년에서 최대 3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늙지 않는 사람도 있고 3년 늙었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1년씩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1년에 3년씩 지나치게 빠르게 늙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계속 늙어간다고요? 나중에 너무 깜짝 놀라고 억울하잖아. 커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아주 천천히 늙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대학생들에게 보여줬더니 네.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빠른 사람들이 실제로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생물학적 노화가 빠르면 그만큼 외모도 늙어 보인다는 거죠. 겉과 속이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아니 실제로 몸의 겉과 속이 똑같이 늙어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도대체 왜 사람마다 이 노화의 속도는 다른 건가요?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고속 노화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저속 노화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노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식습관인데요. 그렇죠. 이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영양 과잉으로 인한 과식도 있고요. 네.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끼에 몰아서 먹는 폭식도 있고 또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때문에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우친 영양 불균형.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사의 질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소화불량에서 시작해서 전신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만성 통증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서 고속 노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에 따라서 적게는 하루에 2번, 많게는 1년에 1000번씩도 더 빨리 늙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속 장기들의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 노화의 원인이 바로 무너진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은 크게 보면은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식으로 먹는 밥이라든지 빵, 면 등의 탄수화물, 그리고 물 대신 마시는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은 융료와 같은 음식은요, 섭취 후의 대사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남는 산성식품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혈액은 건강할 때는 pH 7.3에서 7.4 정도로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산성식품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하는 산성화를 유발해서 장기의 유통기한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은 더 빨리 늙는다는 건데 그럼 대체 산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산성화로 인해서 각종 독소를 생성하고 세포가 변성되고 손상되면서 노화를 가속하게 되고요. 결국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농사를 짓는 땅에 산성비가 막 계속해서 내린다. 이러면 땅이 병들어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렇네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의 맛과 영양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죠? 매일 이런 산성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우리 몸의 산성비가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거든. 하루에 삼시세끼 계속 내리는 것 같겠죠. 산성화로 인해서 세포가 약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발생한 독소와 또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됩니다. 산성화가 된다는 게 곧 우리 몸이 늙고 있다는 거네요. 사실 이북이 땅이 전부 산성화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잘 맺지 않거든요. 전 가서 실지도 봤고 만약에 옥수수를 잔뜩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옥수수는 잔뜩 있는데 하나도 열매 맺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겁나는데 우리 몸도 산성화되면은 사실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또 음식도 또 그렇게 또 산성, 알칼리성 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산성화가 시작되면 일단 피부가 거칠고 푸석해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고요. 또 호르몬이 고장나면서 지방이 잘 쌓이는 몸으로 됩니다. 이때 체내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육량까지 감소시켜 살은 잘 찌는데 잘 안 빠지는 몸
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데요. 실제로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환자 가운데 40% 이상이 체내 산성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노화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 위기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혼자 일하시는 곳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건? 그렇네요. 제가 얼굴에 주름도 많고 기미도 있고 또 화장하기도 귀찮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70대 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가리고 있으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좀 화장을 안 하셔서 그런지 좀 기미도 좀 많이 보이시고 여자는 이 목주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은 59세인데 가끔 주변에서 10년은 더 높게 봐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얇아서 안 그래도 없는 머리가 더 없어 보여요. 머리를 한번 빗어내릴 때마다 저렇게 많이 빠지시면 저건 문제인 것 같은데요. 50대 들어서면서부터 머리가 자꾸 빠지기 시작했어요. 뱃살이 좀 많이. 이 노화가 진행될수록 살이 더 잘 찌고 쉽게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먹는 음식도 좀 줄여보고 했는데 식욕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쵸. 식욕을 찾는 게 가장 어렵죠, 사실. 살이 찌다 보면 이제 체력도 많이 또 떨어지고요. 예. 식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때우게 되잖아요. 일할 때 이제 허기지니까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빵 먹어요. 탄산음료를 드시네. 같이 저렇게 드시면.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소화 잘 될 거라는 또 생각 때문에 일부러 드시나 봐요. 그냥 톡 쏘고 그냥 쭉 하고 내려가니까 또 시원하고 맛있기도 하고. 맹물은 좀 비린내가 나서 좀 못 먹겠더라고요. 지금 건강위기인처럼 사실 많은 주부님들이 이렇게 밥 대신 주전부리로 끼니를 대체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빵, 탄산음료, 옥수수 지금 드시고 있는 식품들이 전부 다 산성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를 부추기는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 너무 아파요. 아유. 벌써. 아우, 종아리부터 발목, 발가락까지 많이 부으셨어요. 붓기가 심하시다. 어느 날 제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여기 뒷머리부터 이 다리 있는 데까지 등짝이 이런 데가 그냥 쫙 하면서 전기가 짤로 오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나요.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거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다.
제가 15년째 챙겨 먹고 있는 약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혈액순환 약이에요. 위염, 식도염, 장염이 있는데 이게 가끔 한 번씩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꾸룩꾸룩하고 속이 쓰리고 위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속 건강까지 노화가 좀 진행되신 것 같아요. 어떡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5년, 10년 이렇게 확 늙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겉만 늙는 게 아니라 속도 같이 늙어가니까 힘들고 서러워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겉모습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러니까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분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 생활 습성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계속 앉아서 일하니까 햇빛도 안 보시고 그냥 체지방은 계속 늘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식사도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예, 꼭 식사를 해놓고 식사는 식사대로 식사도 하고 예.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맞아요. 건강 위기는 실제로 50대 후반인데 뭐 70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이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고속 노화가 아닐까 싶은데 건강 위기인의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건강 위기는 말 그대로 정말 고속 노화 그 자체이신데요. 고속 노화와 이 전신 질병을 유발하는 체내 산성화를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은 몸속에 쌓이는 이 노화 독소 때문입니다. 노화 독소. 예. 자, 노화 독소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되고 나서 남은 이 산소 찌꺼기인 이 활성 산소를 말하는데요. 자, 건강 위기는 아까 우리 같이 보셨지만 즐겨 드셨던 뭐 탄산음료, 빵,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성식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 또 막 과식, 또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것들이 노화 독소를 쌓이게 해서요. 우리 몸을 산성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 몸은 pH 7.4 정도의 이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 산과 염기, 알칼리의 이 균형을 잘 조절을 하는데요. 산성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이런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런 장기의 손상은 물론 심지어는 이 사망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산염기 균형에 이상이 생기는 대사성 산증, 이 우리 몸에 이 산 성분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최대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배요? 예. 그렇다면 우리 몸에 좀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신체의 이 pH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 식품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미 너무 많은 산성식품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칼리성 음식의 섭취 비율을 좀 높여서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알칼리성 식품은 이제 섭취하고 나서 체내에서 연소가 된 후에 칼슘이나 칼륨과 같은 알칼리성 미네랄 물질들이 남는 식품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 또 해조류가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이때 수분 섭취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성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알칼리성 식품과 함께 적절한 수분 섭취가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